네, 이번 순서는 토크앤더시티 순서입니다.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인데요. 한국 지금 퇴근하셔서 편하게 쉬고 있을 시간인데요. 월간은 브런치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보석 같은 경제 정보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가치관 경영연구소 박사님, 그리고 최민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박사님께서 오늘 방송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방송을 매주 이제 부모님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오늘 박사님의 어떤 활약 저희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기업의 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복지하면 뭐 직원들에 대한 뭐 해당되는 부분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좀 직원들이 몰입돼 있고 좀 단단한 기업이면 네. 또 이게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3년 4개월 만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직원들의 소속감이라든가 관계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지금 경영 상황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경영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기업 복지에 대한 요구도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엔 한쪽에서는 그냥 대규모 감원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거나 하고 있는 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런 복지의 중요성과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네. 세 가지로 해서 미국 포춘이 선정한 그레이트 투 워크플레이스 2023 해서 네. 선정된 내용 그리고 미국의 기업 복지 그다음에 끝으로 한국의 기업 복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포춘 100대 기업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글래스도어 최고의 직장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어떤 차이가 혹시 있나요? 야 무슨 뭐 똑같 이기관 저기관에서 뭐 최고의 직장을 뽑냐 이러실 그러니까요. 건데요. 그때도 베스트 플레이시스 투 워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래스도어는 이제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평가하는 그렇죠. 거. 예, 직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이 포춘의 이제 그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은요. 네.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포춘에. 포춘에게. 예, 신청을 해서 포춘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직원들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보면은 전문기관의 평가이기 때문에 예. 가장 권위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선정된 결과를 회사가 많이 홍보를 하죠. 오. 아무래도 직접 신청을 한다는 게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 앞서서 이렇게 포춘이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우리 매일경제 TV처럼 포춘도 이제 경제지니까요. 예. 뭐 자기들의 이제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 뭐 수익이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 홈페이지에 보면 네. 이렇게 그 미션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모든 그 일터가 모두를 위해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되도록 돕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터가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도록 하는 걸 돕는 거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이제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런 걸 발표하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저희가 네.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네,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네. 글래스도어는 1위가 개인 사이트라고 네. 처음 보는 회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3위 구글도 있고 있었지만 모르는 회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순위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예.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오. 네, 보면 시스코. 네. 네, 여기는 이제 IT 장비 회사죠. 아주 굉장히 큰 장비 회사고. 네. 뭐 2위가 이제 힐튼 호텔입니다. 그리고 3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5위가 엑센추어 컨설팅 회사가 있고. 네. 6위는 요즘 이제 핫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위는 제가 예전에 7위는 아틀라시안이라고요. 여기도 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호주 회사거든요. 예, 여기 들어와 있고 8위 세일즈포스, 뭐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봐서는 우리가 이제 모를 만한 회사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들이 예, 순위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1위를 한 회사가 이제 보면은 네, 시스코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도어 10위 안에 있는 회사들 보면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글래스도어 같은 경우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컨설팅 회사 3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특징 있는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힐튼, 메리어트, 아, 호텔. 예, 오. 환대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약간 뭐 힐튼사에서는 뭐 포춘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뭐 12위 힐튼 선정 뭐 이런 그런 문구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네. 활용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신청한다고 등수를 다 매겨주는 되는 건 건 아니고 아니니까. 네. 그렇죠. 자격이 되니까 이제 하긴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1위 기업이 시스코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일단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좀 어떤 면에서 1위를 했는지 짚어주실까요? 이제 시스코는요, 일단 회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는 기업 문화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를 쭉 그 근거 자료들을 보니까 네. 근무 환경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는 자체 개발한 이렇게 협업 시스템 이용해서 네. 재택근무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 뭐 코로나 기간에 재택근무는 흔한 네, 일이잖아요. 그건 좀 당연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너무 태풍이 좋네요. 분다든가 허리케인이 분다든가 네. 황사가 많이 분다든가 어. 뭐 이러면 재택근무. 우리 모두 꿈꾸는 네, 뭐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가족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바로 재택근무 신청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급 육아휴직을 105일까지 최장 줍니다. 3달 동안 3달. 주고 남성 직원도 출산휴가 이런 거 주고 그리고 이제 뭐 페어런츠 데이 해가지고 부모님의 날, 그 다음에 키즈 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가족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여서 아마 1등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포춘에서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복지 살펴보는 이유가 또 저희가 경제 방송이니까 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아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 복지를 쭉 이야기를 할 텐데 박사님께서 이 기업 복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제 얘기보다도 네. 포춘이 이제 선정할 때 오. 자기들이 홍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냐면 네. 자기들이 검증을 해봐서 100개 기업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 기업의 직원 유지율이 높고 오.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자기 회사를 추천하는 율이 높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경험하는 직원은 네. 재직 유지 가능성이 3배 높고 오. 예, 그다음에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경험한 직원은 회사와 경영자를 다른 회사에 추천할 확률이 3배 이상 더 높더라. 이렇게 해서 요즘 같이 이제 직원들이 빨리빨리 이직도 회사를 많이 이직하고 하고. 이러는 네. 상황에서 직원들이 유지율도 높고 자기 회사를 긍정적으로 높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단 보면 기업의 안정성이 되게 좋겠죠. 네.
네, 사실 기업의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뭐 CEO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쵸.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원을 잡기 위해서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포춘이 뭔가 본인들이 이제 수익성을 좋게 하려고 이 일하기 좋은 직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어요. 제가 이제 포춘이 혼자서 했으면 그러는데요.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각종 이제 학술적인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 그런 데이터들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춘은 자기네 100대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네. 그런 게 나왔다고 얘기해서 네. 긍정적으로 봐도 네.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높은 수준의 복지를 경험하는 직원은 3배 이상 또 재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사실 이 충성심을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기업 복지를 얘기할 때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복지하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뭐 생각나면 뭐 그러니까요. 점심 주는 거, 네, 그냥 식대 뭐 주고 휴가 뭐 이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포춘의 이제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 이 기준에 보면 네. 5가지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지원. 뭐 예를 들어서 의료비 이런 거 같은 거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지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이런 거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이나 경력 성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지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라든가, 네. 뭐 이런 전세 자금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연결의 분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영역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급여나 인센티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 복지의 범위에는. 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복지가 비용만 들고 이렇게 실제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용은 들어가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비용은 들죠. 네, 네. 비용은 들어가서 뭐 직원들 식대 조금 아낀 건데 아껴서 비용 줄겠죠. 근데 배고파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못하면 좀 황당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를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포춘에서는 100대 기업의 기업복지 투자 결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줬는데요. 직원당 수익 증가가 일반 기업보다 7%, 네. 그다음에 정해진 업무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게 한 69% 정도, 더 이렇게 높았다고 보고요. 장기 근속 의향은 5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보면 추가 근무라든가 장기 근속 이런 거는 어떤 조직에 대한 몰입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수익 증가는 재무적인 거하고 관계되는데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직원들의 몰입이나 자세 이런 부분에 기업 복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사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에는 뭐 급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사실 뭐 워라밸이나 이런 걸로 좀 바뀌는 추세고 네. 근데 또 급여는 저희가 거기 안에 안 들어 기업 복지 안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기업 복지도 조금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네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포춘에서는요, 8가지의 복지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복지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식대 주고 뭐 이렇게 휴가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8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유연성. 대표적으로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택을 하기 어려운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런 직원은 회사에 와도 되고 회사에 오는 게 어려우면 재택해도 되고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번아웃에 대한 해결. 네.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 불안해가지고 오. 요즘 이렇게 이런 약간 정신과 약을 먹거나 병원 다니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당연히 많고요.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노부모를 모시는 뭐 예를 들어서 40, 50대 직장인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30대 직장인들 이런 부분에서
간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살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금융교육에 대한 제공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그 이렇게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거에 대한 뭐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을 높여주는 이런 거, 뭐 회식비 지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야유회를 가거나 뭐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활용한 복지 돼야 된다 해서 비대면이나 협업 기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직원의 요구를 경청하고 회사가 반응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포춘에서는 이 8가지를 기업복지 트렌드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가 이제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트렌드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유연성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요구가 많아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6월 1일이 아주 우리가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된 건데 맞아요. 3년 4개월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바뀌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정말. 수 있죠. 네. 저희가 사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소속감 그리고 뭐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랑 관련된 내용이 정말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기업 복지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미국 기업의 복지 넘버1 하면 저는 구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1위가 구글일 것 같았는데 혹시 맞나요? 네. 일단 구글은 뭐 좋은 회사죠. 네. 아주 좋은 아닌 것 회사인데 같네요. 반응이. 구글이 네. 자기들이 벤치마킹해서 이 회사처럼 돼야 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회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세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1976년에 설립이 됐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통계 시스템 관련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37억 달러니까요. 한 4조가 넘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9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 거의 25%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는 매우 우량한 회사입니다. 직원 수 한 14,000명 와, 정도 되고요. 네. 비상장 회사입니다. 음. 네, 비상장. 비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세스 인스티튜트는 이제 비상장인데요.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의 복지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35시간이면은 주 4일 근무를 하거나 하루 6.5시간 정도씩 네. 근무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는 이제 자기네 회사를 세스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거의 아. 자연 속에 이렇게 있는데 구글 캠퍼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구글이 이제 이 회사를 배워서 네네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 이제 창업주가 짐 굿나잇이라는 분이고 지금도 CEO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명인가 했어요. 짐 이름도 굿나잇. 근데 이게 본명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참 이름이 참 되게 그런데 이분이 네. 복지제도는 철학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네. 자기네들의 자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자산이 모두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뭘 해야 되냐? 빠져나간 자산들이 우리 회사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CEO의 임무다. 그래서 그걸 위한 굉장히 다양한 복지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몇 개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주 35시간 있고요. 수영장, 병원, 유아원, 물리치료실, 상담센터, 세탁소, 미장원 이게 회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 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특이한 게 병원인데요. 병원에 의사 4명하고 40명의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요. 병원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14,000명 되는 직원들이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의사하고 간호사를 직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낫다. 거예요. 네, 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 네. 퇴근을 여기가 빨리 하더라도 집에 가면 음식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회사에 있는 음식을 가져가서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싸갈 수 있어요? 네. 삼성도 그러더라고요. 반찬. 삼성도. 그렇습니까? 네. 삼성도 여기를 벤치마킹 했나 봐요. 그리고 신입사원 포함해서 네. 모든 직원이 1인 1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심리적인 안전감이나 이런 것들, 육체적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건강한 젖소가 건강한 우유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직원이 왕이다. 오. 고객은 둘째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회사 자산의 95%인 직원이 이들을 출근하게 만드는 게 CEO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산무가 있습니다. 야근 없고 노조 없고 비정규직 없고. 야. 예, 그다음에 이직률이요. 네. 미국 기업 평균 얘기했잖아요. 20%대. 네. 예, 여기 2%. 네. 10분의 1이네요, 거의. 예, 이직이 거의 없고요. 와. 이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직원이 만족하면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만족하면 이율이 창출된다. 네,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실험은 맞는 거죠. 비상장인 이유도 네. 이런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상장이 되면 주주들의 간섭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상장한다. 자유롭게 운영하는. 거의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포춘이 선정한 1위 기업 어딘지 참 기업 복지 1위 기업 궁금했는데 구글을 제치고 1위는 네. 시스코고요. 시스코였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복지가 네. 좋은 회사는 여기를 소개해드린 세스 겁니다. 인스티튜트. 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글래스도어 평가를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래스도어는 이 세스 인스티튜트를 어떻게 좀 평가했을지 여기도 과연 높을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높아야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그러면 네.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그렇죠.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보통 글래스도어를 많이 쓰지는 않고요. 퇴사할 때 쓰거든요. 네. 퇴사할 때 쓰니까 네. 2%밖에 안 되는데 퇴사할 때 되면 네. 회사에 좀 서운한 게 좀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뭐 네. 4.1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친구에게 추천한다 81%, 네. CEO 좋다 85%, 긍정적인 전망 이런 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수준급 회사인 건 맞는데 4% 하네요. 네, 네. 4점 넘으면 높은 높긴 거니까. 높은데 네. 이 엄청난 거에 비해서는 네. 글래스도어는 약간 낮은 편이다. 아.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래스도어 평가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네. 자 그럼 또 다른 회사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이 회사는 세스보다 더 엄청난 회사가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이 회사 미국 회사는 아니고요. 오. 한국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네, 회사.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세스를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신의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우리나라의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제니퍼 소프트. 제니퍼 소프트인데요. 네. 여기 자플래닛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예. 거기 보면 화면 보시면요. 예. 이런 점수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4.6입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 이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이 회사의 CEO가 김영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직원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면 그 대가가 돌아온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네. 이 회사의 복지 제도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띄워와 봤는데요. 네. 일단 보면 주 5일 근무에 1일 7시간 노동을 합니다. 오. 보통 10시에서 이렇게 6시 하고요. 뭐 대출, 주거 지원 이런 거 거의 굉장히 파격적으로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거는 거의 풀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회사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수영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쳐줍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수영하고 싶은데 일만 잘하면. 예, 그다음에 회사 카페나 이런 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출산 축하금을 줘요. 오. 애를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자녀들 출산이 안 되는데 출산 시 500만 원. 그다음에 10개월 반 매월 300만 원, 30만 원씩 그리고 1년 뒤에는 돌 때 200만 원 더 주고. 거의 1,000만 원을 네. 지원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포인트라고 요즘 이제 기업에서 많이 그쵸. 하는데 예. 보통 한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좋은 회사들이 한 20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300만 원 정도 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환상적인 회사여서 여기서 이제 직원을 한 명 뽑는데 2,400대 1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지금 약간 악소리가 날 정도로 경쟁률이 그래서 높네요. 이제 이 기업은 뭐 소개도 엄청나게 많이 된 회사인데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세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회사가 있다. 있다. 이 얘기를 소개해 해드리려고 주시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에 저도 네. 가서 일하고 싶네요. 네. 미국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사실 대규모 감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복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규모 감원이 일어난다는 거는 비용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아까 우리 최민지 아나운서님 얘기한 것처럼 비용 드는 거 아니냐? 비용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봤더니 네. 그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 축소된 복지 제도들이 있어요. 구글 여기 엄청난데 네. 마사지사가 있었거든요. 마사지사. 그러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사내 피트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포스도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했는데 네. 여기 이제 휴양 시설에 대한 제휴 중단하고 사내 이제 바리스타도 이제 해고하고 뭐 트위터도 이제 그렇고 메타 같은 경우도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네.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CF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속적인 절약에 대한 전사적 목표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2023년은 효율성의 해다.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CEO도 이제 겸했으니까요.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근무 환경이 예전하고 변한 거예요.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복지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 복지들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의 복지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 네. 기업들.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복지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IT 기업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데요. 우리나라 복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휴양소라든가 직원들 식대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큰 변화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대표적인 변화를 좀 차지하는 게 그 첫 번째는 직원에 대한 건강 지원 제도. 예. 건강. 두 번째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거. 네. 뭐 휴가 이런 게 해당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 이렇게 좀 보면, 여기,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네. 보려고 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 같은 경우 입원이나 치료비를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네. 뭐 보험을 와. 들었겠죠, 회사가. 예. 네. 그리고 사내 전문 상담, 정신건강 상담과 그다음에 명상 공간 이런 네. 거 운영하고 1대1 심리 상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사옥에 사내 병원을 운영을 해서 네. 의사와 물리치료사 이제 상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요거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요 화면인데 예. 그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EAP라고 하는 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혹시 모르는 회사 있으면 좀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오. 인플로이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네. 직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는 요즘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사고도 터질 수 있고 몰입이 안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쭉 지금 기업 복지에 대해서 뭐 포춘이 선정한 거, 미국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기업 복지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면 좋겠다. 바람직한 방향 같은 거 있으면 네. 좀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대표적으로 옛날에 최고의 복지라고 한다면 예.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오, 네. 그걸로 직원들이 10년, 20년을 회사에 남을 수 있었거든요. 일단 요즘 결혼을 안 합니다. 애도 안 그리고 낳고요. 출산도 안 되고 네. 거기다가 결혼 연령이 늦어서 일단 이 직원이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쵸. 맞아요. 이직도 이직도 많이 많이 하고 하고. 네, 퇴직도 그래서 하니까.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걸 유지하면 안 되고요. 요즘은 이제 3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복지를 네. 꾸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다이버시티입니다.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예, 두 번째는 공정성, 이큐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클루전, 포용성 해가지고 여성, 청년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들 네. 많이 도입되는 게 이제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업이 경기에 굉장히 또 민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기업 투자에 하면 좋은 그런 정보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글로벌 경기 예측하기 참 힘듭니다. 갈수록 다양한 일들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이야기 전문가 분들께서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투자 원칙 세우셔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월가월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